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농협과 축협 등의 전국 지역조합이 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불법과 편법, 비리가 난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는 것은 물론 비리를 저지른 조합원 자녀에게 특혜를 주기까지 했습니다. 나재현 기자입니다. 정부가 농협과 축협, 수협, 산림조합 등 전국 609개 지역조합을 대상으로 벌인 채용 실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15년부터 올해 4월까지로 1,000건 넘게 적발됐는데 비리 혐의가 20여 건, 중요 절차 위반이 150여 건, 단순 기준 위반이 860여 건이었습니다. 한 축협은 영업지원직 2명을 뽑으면서 자체 홈페이지에만 공고해 아는 사람만 볼 수 있게 하고 접수일도 하루로 제한했습니다. 이렇게 뽑힌 사람은 해당 지자체 직원의 자녀였는데 이들은 2년 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습니다. 다른 농협에서는 지자체 직원 자녀를 영업지원직으로 채용해 일반 계약직으로 전환한 뒤 공개 경쟁 절차도 없이 정규직으로 채용했습니다. 또 다른 축협에서는 조합원의 친인척을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임원이 점수 변경을 직접 지시하는가 하면 계약직으로 채용한 조합원 자녀가 고객 예금을 빼돌렸는데도 징계는커녕 올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주기까지 했습니다. 정부는 이중 비리 혐의 23건은 수사를 의뢰하고 중요 절차 위반의 경우 관련자 징계와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채용 비리 근절 대책도 추진합니다. 지역조합에서 자체 채용하고 있던 그 정규직들은 모두 중앙회에서 그 채용 전문기관에 위탁 채용하는 식으로 큰 전환이 이루어지고요. 공고 방법과 기간 등 절차를 구체화하고 서류 면접 심사에 외부위원이 과반수 참여해 채용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나재현입니다. 계열사 43개 직원 수 6만 1,000여 명, 통신미디어 공용 KT의 차기 회장 공모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정치인과 전직 장관부터 내부 인사까지 거론되는 후보만 40명에 가깝습니다. 공기업을 빼면 총수 없는 기업 집단 2위인 이 회사 회장직을 놓고 불꽃 튀는 경쟁이 예상됩니다. 김중배 기자입니다. 2002년 민영화됐지만 그간 KT는 정권이나 정치권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역대 최고 경영자들의 불명예 퇴진과 정치권 개입 같은 논란이 반복됐던 겁니다. 이랬던 KT가 다시 새 회장 후보 선발에 들어갔습니다. 자천, 타천 등 2주간의 절차를 거쳐 KT 지배구조위원회가 추려낸 후보는 모두 37명. KT 출신 중엔 사장을 지낸 최두한 포스코 ICT 이사와 계열사 KT매스의 임원문 전 사장, 본부장 출신인 홍원표 삼성 SDS 사장 등이 후보에 들어있습니다. 노준영, 유영환 전 정보통신부 장관,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 등 과거 정치인 장관 출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KT 현직 중에서도 구현모, 오성목, 이동면, 박윤영 사장 등이 거론됐습니다. 이달 말 구성될 후보심사위원회는 서류 심사를 벌여 이 중 대여섯 명의 후보자를 추린 뒤 다시 면접 등 추가 심사를 벌이게 됩니다. 이어 내달 중순쯤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후보자가 결정될 전망인데 관건은 투명성과 공정성의 확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사들이 주주로부터 받은 권한과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얼만큼 공정하게 심사를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공모 초기 특정 인사들의 이력 등을 비방하는 괴문서가 널리 퍼지는 등 벌써부터 혼탁 양상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중배입니다. 국내 2위 국적항공사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위한 본입찰이 7일 마감됐습니다. 애경그룹과 현대산업개발, 사모펀드 KCGI 등 세 곳이 인수전에 뛰어들었는데 가장 비싼 가격을 써낸 곳이 아시아나항공을 품을 가능성이 큽니다. 윤선희 기자입니다. 오랜 기간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눈독을 들여온 곳은 제주항공을 거느린 애경그룹. 자금 부족 논란을 의식해 재무적 투자자로 스톤브릿지 캐피탈과 손잡고 인수금융을 지원할 한국투자증권까지 끌어들였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항공산업을 이제 더 한 단계 발전시키고 그룹도 발전하는 어떤 그런 기회로 삼기 위함입니다. 주택 사업이 주력인 현대산업개발은 재무적 투자자 미래에셋다우와 함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성공하면 항공과 건설, 유통 3개 분야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건설 쪽에 좀 편중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다양한 신사업을 검토를 하다 보니 인수전에 이제 뛰어들게 된 거죠. 국내 사모펀드인 KCGI 펀드는 홍콩계 사모펀드 뱅커스트릿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최대 주주인 금호산업은 이달 안에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해 연말까지 매각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국제선 노선 70여 개를 보유한 글로벌 항공사 아시아나항공과 자회사인 에어서울과 에어부산 등 6개사가 통째로 매각됩니다. 인수 가격은 1조 5천억 원에서 2조 원으로 추정되는데 최고가를 써낸 곳의 인수가 유력합니다. 아시아나항공 부채가 7조 원을 넘고 추가 투자도 필요해 이를 감당할 자금력을 갖췄는지가 아시아나항공 정상화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윤선입니다. 서울시가 7일부터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연말까지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매일 단속반을 투입하는데요. 팽재용 기자가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인왕산 산책로로 유명한 서울 청운효자동의 한 도로입니다. 관광버스가 길게 주차돼 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문 행렬은 수백 미터에 달했습니다. 한 개 차선이 완전히 주차장으로 변하다 보니 2차선 도로는 재구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버스 운전기사들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1리터에 2km밖에 못 가는데 그 시내 애들 내려놓고 그 시간대 돌아봐야 얼마나 그게 부정선거가 되겠어요. 서울시는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로 인한 민원이 이어지는 데다 안전 우려마저 나오자 연말까지 매일 단속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대형 백화점, 고궁, 인사동 등 단체 관광객이 많이 찾는 장소를 오전, 오후로 나눠서 집중 살펴볼 방침입니다. 대기질을 악화시키는 공회전도 함께 단속할 계획입니다. 통행에 장애되는 이중주차나 횡단보도, 교차로의 주차로 인해서 시민의 안전을 정말로 저해하는 차량을 우선적,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겁니다. 다만 단속만으로는 불법 주정차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관광지 주변에 주차 공간 등을 늘려야 하는데 서울시는 시간과 예산이 필요한 만큼 장기적 관점으로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올해 9월까지 계속된 생강 품귀 현상을 틈타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팔아온 업자가 구속됐습니다. 생강 껍질을 까거나 갈아버리면 전문가도 구별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는데요. 이렇게 팔아치운 양이 80톤이 넘습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원산지 단속반이 창고에 들이닥치고 수북이 쌓여있는 생강을 살펴봅니다. 수익원이요, 이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번 보실래요? 직원은 국산이 맞다고 우기지만 사실 이 생강은 중국산입니다. 연매출 60억 원이 넘는 생강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유모 씨가 중국산 생강을 국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된 현장입니다.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에서 원산지 표시 점검을 하던 중 H상회에서 중국산 생강을 가공한 후 국내산으로 겨집 표시하여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판매 가격은 국산보다는 약간 낮고 본래 가격보다는 2배 비싸게 팔아온 건데 유통된 양만 81톤, 8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유 씨는 생강의 경우 이렇게 껍질을 까거나 갈았을 때 국내산과 구별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국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생강은 전국 20여 개 업체로 공급돼 김치, 속재료 등으로 밥상 위에 올랐습니다. 최초 적발 뒤에도 6개월이나 원산지를 속여 팔며 폭리를 취한 유 씨는 결국 지난달 말 구속됐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올해는 작황이 좋아 10월부터는 중국산 생강을 찾기 어렵게 됐다면서도 겨울 김장철을 맞아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로봇이 우유를 넣은 카페라떼 위에 갖가지 그림을 그리고 만드는데 10시간이 걸리던 콜드브루 커피를 5분 만에 내린다면 커피 관심 있는 분들 직접 보고 싶으실 겁니다.
7일부터 주말까지 열리는 서울 카페쇼에서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기술들입니다. 이동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로봇팔이 칼같이 정교한 움직임으로 나오는 커피를 받아냅니다. 이어 우유가 든 컵을 들더니 커피잔 위에 우유 거품을 이용해 그림을 그려내는 라테 아트를 능숙하게 완성해냅니다. 시제품이 아닌 판매용 로봇이 라테 아트를 만들어내자 옆에서 지켜보던 바리스타들이 긴장할 정도입니다.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계가 너무 잘하네요. 이번엔 기계 위에 올려진 커피 원액 표면에 다양한 파동이 만들어집니다. 음파 진동을 이용해 콜드브루 커피 원액을 만드는 겁니다. 상온이나 차가운 물에 우려내느라 10시간 걸리는 콜드브루 커피를 이 기계를 이용하면 단 5분 만에 만들 수 있습니다. 기존의 방식들은 이제 세균 번식이 가장 큰 문제점이 발생을 했는데 저희는 이제 빠르게 추출하기 때문에 위생 문제를 해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마카롱 위에 알록달록한 색이 담긴 그림과 문구가 찍혀 나옵니다. 프린터를 만들던 중소기업이 식품으로 눈길을 돌려 만든 기술인데 과자는 물론 라테 위에도 인쇄가 가능해 소비자들과 카페 창업주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또 맞춤형 커피나 차 만들기처럼 소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마련됐습니다. 총 49개에서 온 3,500여 개의 브랜드가 참여하는 이번 카페쇼는 오는 10일까지 나흘 동안 진행됩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발표되자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규제를 피한 단지는 안도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단지는 대규모 집회까지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나경열 기자입니다. 내년 2, 3월 분양 공고를 낼 계획인 서울 강동구의 한 재건축 단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지만 상한제 유예 기간에 분양할 수 있어 규제를 피하게 됐습니다. 춘천동 들어갔다 하니까 어떻게 된 거냐고 막 전화가 오죠. 우리 조합원들이야 다행이다. 천만다행이다. 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재건축 단지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재건축 사업을 미루겠다는 곳도 있습니다. 안 하겠다 못 하겠다는 수없이 많죠. 그 말은 도대체가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는 식으로 말로 표현 못해요. 서울 강남구에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피한 재건축 단지와 그렇지 못한 단지의 분위기는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상한제를 피하니까 5천에서 1억 정도 더 올라가고 적용이 되는 아파트들은 원망이 많죠. 서울 송파구의 한 재건축 조합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됐다 폐지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다려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때까지 이 정책이 살아있을지 안 할지 아무도 몰라요. 서울에서 재건축,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단지는 135개, 총 13만 1,000가구입니다. 이 가운데 126개 단지 8만 4천 가구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습니다. 서울 20여 개 재건축 조합은 상한제 적용에 반발해 2년간 유예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열입니다.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오늘도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 진수민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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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든잡 시간입니다. 여행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마음까지 선해지는 여행을 기획하는 직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직업인지 히든잡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와, 마음까지 선해지는 여행을 기획하는 직업이라 참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는 일을 할 것 같은데요. 어떤 직업인가요? 네, 바로 공정여행 기획자입니다. 이 직업을 알기 위해선 우선 공정여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살펴봐야 하는데요. 공정여행이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대등한 관계를 맺는 공정무역에서 따온 개념으로 착한 여행이라고도 말합니다. 현지 가이드가 가이드북을 따라 호텔에서 잠을 자고 관광지를 빠르게 다니면서 사진을 찍는 게 일반적인 여행이겠죠. 심지어 해당 관광지에는 현지인이 아닌 돈을 벌기 위해 외지인이 몰려와서 관광상품만 그럴싸하게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환경 파괴가 될 뿐만 아니라 현지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수입이 극히 드물게 되겠죠. 그래서 공정여행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비행기보다는 도보나 자전거 또는 기차를 이용한 여행을 즐기면서
또 현지인이 운영하는 숙박업소를 이용하고 현지인이 즐겨 먹는 전통 음식을 맛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 현지인이 운영하는 상점에서 현지인이 만든 의미 있는 물건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해 지역사회를 살리자는 취지도 담고 있죠. 공정여행 기획자란 이렇게 여행자와 현지인이 서로를 존중하고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는 여행을 기획하는 직업을 이야기합니다. 네, 정말 의미 있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여행을 기획하는 게 아니라 현지의 문화를 존중하고 지역사회를 살리기 위해 여행을 기획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공정여행은 어떻게 기획을 하는 건가요? 네, 공정여행 기획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공정여행에 적합한 컨텐츠를 찾는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정여행에 적합한 곳은 소득이 낮거나 환경적으로 보존해야 할 것이 많은 지역인데요. 이 때문에 아프리카나 동남아에서도 특히 빈곤층이 많은 지역이 공정여행지로 자주 거론되곤 합니다. 공정여행 기획자는 이러한 곳을 먼저 답사해서 공정여행의 가치를 살릴 수 있는 컨텐츠를 찾아야 하는 것이죠. 네, 이러한 공정여행이 현지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콘텐츠는 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간단한 언어를 직접 익히고 현지인을 존중해야 하는데요. 여기에 고급 호텔이 아닌 현지인이 운영하고 판매하는 숙소와 제품을 이용하는 겁니다. 여기에 현지인들이나 아이들의 사진을 허락 없이 찍으면 안 되고 또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가 동시에 동물을 학대하는 여행 상품이나 먹거리는 이용하지 않는 건데요. 여기엔 푸아그라나 샥스핀처럼 고급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학대해서 만든 음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해당 지역에 맞는 공정여행 프로그램이 들어가는데요. 예를 들면 불교의 나라 티벳이나 라오스에서는 직접 승려들의 탁발을 체험하거나 또 커피가 주요 관광 상품인 인도네시아에서는 현지인이 직접 운영하는 소규모 커피 농장을 방문하는 식으로 이렇게 현지 문화를 이해하는 내용의 상품이 포함되는 겁니다. 네, 자신이 직접 기획한 공정여행을 통해 여행자가 해당 지역을 제대로 이해하고 진짜 현지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참 보람 있는 일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정여행이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공정여행 기획자가 현지 주민들과 네트워크장을 잘 마련해야 하는 건데요. 뿐만 아니라 대형 여행사처럼 업무가 분업화되어 있지 않은 편이라 현지 가이드 대신 공정여행 기획자가 직접 가이드를 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영어나 현지 언어를 잘 구사할 수 있는 것이 필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공정여행 기획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공정여행 기획자가 되려면 특별한 전공은 필요하지 않지만 공정여행의 목적과 가치 등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또 해당 지역의 역사나 문화들을 올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한국관광공사나 지속가능한 관광사회적 기업 네트워크 등에서 여행과 관련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교육을 이수하면 처음 일을 시작할 때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무엇보다 장기 여행을 해도 지치지 않는 체력은 필수입니다. 공정여행 기획자의 연봉은 2천만 원 내외로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지만 낯선 장소에서 새로운 만남을 즐기고 또 그 안에서 보람 있는 일을 찾고 싶다면 꼭 추천드리고 싶은 직업입니다. 네, 여행을 즐기는 것은 참 쉬운 일이지만 모두 함께 즐기는 것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여행자는 물론 현지인에게도 뜻깊은 경험을 선물하는 보석 같은 직업, 공정여행 기획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꼭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히든잡 진수민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